저번에 영상 올리고 이제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동안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학원 다니잖아요. 이제 1월에 학원 커리큘럼이 마감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팀 프로젝트 기간인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팀 프로젝트는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면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타인의 타이밍에 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타이밍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고,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아이디어랑은 달랐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개인이 가진 신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참 뭐 해로운 신념들을 많이 갖고 있고 하지만, 그래서 신념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신념을 대체 신념으로 가질 수 있는지를 좀 제안을 해주고, 그런 멘탈 관리 관련해서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페이지를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그게 재밌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게 재밌는 건 아니죠. 전 마음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냥 저의 편안한 모습대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마음 공부 같은 거 하지 않았겠죠. 마음 공부는 저에게는 아플 때 바르는 약이고 아플 때 먹는 약이에요. 약을 좋아서 먹지 않죠. 재밌어서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계획서를 내고 나서, 기획서 내고 나서도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놀고, 추리 게임을 많이 했어요. 모바일. 그러다가 며칠 전에 문득 추리 게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게임들이 만들기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게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했던 게임들은 만들어 봄직하다, 만들어 볼만하다 싶은 그런 낮은 구현 난이도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화요일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만들고 왔는데, 그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이면, 특히 추리 게임 하시는 분이면 알 텐데, 음, 어딘가가 이상해. 어디가 이상한지 클릭해서 알려줘. 뭐 이런 테마의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컨셉이 일본 게임사가 많이 개발을 해요. 미국 게임사들도 딱히 이런 종류의 게임을 많이 만들진 않고, 한국 게임사들도 만들지 않는데 일본 게임사들이 주로 이런 게임 많이 만들거든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의 근거나 증거를 찾는, 이거랑 좀 비슷한 추리북이 있다면은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라는 추리북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진 자체가 일단 굉장히 다양하고 그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보통 사진 한 장, 그 안에 모든 증거와 범인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심플하죠. 그래서 난 맘대로 범직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었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 일단 기본 골자를 만들었어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일단은 케이스를 한 9개 정도를 할 생각이에요. 한 케이스당 평균 질문 3개. 근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슈퍼베이스라고, 서브리스 백엔드라고 하나요? 네, 그런 백엔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인데,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보는 이 화면, 우리한테 보이는 거가 프론트엔드고, 그 뒤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백엔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사실 코드상에서 그냥 하드 코딩을 해가지고, 하드 코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눈앞 보이는 이 프론트엔드에 나오는 이제 글이나 그림 같은 거를 있는 그대로 다 코드에 넣는 거예요. 그걸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단 처음에 만들었다가 요렇게 하면 이제 유지 보수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백엔드랑 연결을 시켜서 수파베이스라는 이제 서브리스 백엔드 프로그램에 이제 그거를 연동시키는 작업을 오늘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토큰을 많이 썼어요. 커서에 이제 한 달에 약 1억 개의 토큰 정도가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2만 원 아닙니다. $20, 3만 원을 결제하면.
근데 오늘 제가 코드를 이제 스스로 짜는 게 아니다 보니까 AI가 짜주다 보면은 이게 정말 잘 짠 코드인가 이런 거를 잘 판단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코드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길어지는 바람에 AI가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렉이 걸려가지고 아주 긴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읽은 거예요. 잘못. 근데 그걸 저는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이미 거의 3천만 토큰을 얘가 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 달 쓸 수 있는 토큰의 거의 3분의 1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토큰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커서 쪽에 막 메일을 보내고 난리를 쳤는데 그 문제를 파악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리팩토링이라고 이 코드를 좀 단순화시키고 코드를 그러니까 긴 코드를 짧게 쪼개서 나누는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리팩토링이라고 하는데 제가 리팩토링을 제대로 안 하고 코드를 그냥 개발을 하다 보니까 AI가 맛이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오류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불필요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10달러 치에 그러니까 3천만 토큰 정도가 10달러 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억 토큰 정도를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20달러를 우리가 결제하면 한 30달러까지는 그냥 써주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30달러까지는 써봤는데 그 이상은 제가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끊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커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일정량 주어지는 토큰 이상을 쓰려면 온디맨드 유세이지라고 그 이후는 계속해서 돈을 계속 결제하면서 해야 돼서 가장 비싼 요금제가 20만 원, 아니 200달러짜리 요금제 있거든요. 30만 원이겠네요. 그럼 200달러짜리 요금제 쓰지 않고 온디맨드 유세이지를 쓰다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결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디맨드 유세이지를 쓰면. 그래서 하여튼 너무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헛발질을 계속 하는데 이게 헛발질인지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모르니까 솔직히 잘. 얘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헛발질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10달러치 정도의 토큰을 낭비한 상태였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은 토큰을 아껴서 쓰려고 되게 애를 썼었는데 그냥 오늘 그 오류에 10달러치를 써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컷에 메일을 존나 많이 보냈는데 걔네는 상담사가 AI 상담사라서 환불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환불 안 해주더라도 그만큼의 3천만 정도의 낭비된 토큰을 왜냐면 사실은 이게 오류 작업을 반복할 게 아니라 작업 자체를 멈추고 어, 내용이 너무 어려워 소화할 수 없습니다. 뭐 모델을 바꿔주세요라던가 내용이 너무 어려워 소화할 수 없습니다. 리팩토링을 진행해주세요. 이런 식의 경고 문구가 나왔다면 저도 그거에 따라 대처를 했을 텐데 얘가 무언가를 작업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돌리는 바람에 저는 얘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3천만 토큰 약 10달러치가 낭비가 된 거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최대한 좀 제미나이랑 작업을 해서 커서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추브리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오늘 너무 진짜 빡이 쳐가지고 그 커서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면 중간에 멈추고 그럼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AI 시스템이 아직은. 제가 몇 번이나 작업을 멈춰줘라고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완전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렇게 순식간에 미친 듯이 혼자서 돌더니 순식간에 3천만 토큰이 진짜 내가 조금씩 아껴 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은 원래는 개인 프로젝트 개발을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전 어디 취직할 생각도 없고 왜냐면 취직을 시켜준다고 해도 제가 열심히 할 생각이 없고 타인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움직일 생각이 없고 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제가 모바일 추리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게임 제작자들의 사상이나 신념, 이들의 갖는 세계관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게임사잖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가진 사상이 뭐냐면 여자 고등학생은
40대 50대 아저씨랑 데이트하는 그런 씬의 게임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남자가 몰카 찍는 거. 뭐 어린 10대 여고생이 막 개념 없는 짓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게임 내용 안에 계속 나와요.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가진 신념과 세계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추리 게임은 이런 게 있어요.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는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그런지 답변이 전부 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자들은 그걸 못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계속 답변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의 사상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쨌든 저는 남자로 성전환하지 않고서는 여자로 앞으로도 살게 될 건데 그런 여성을 부정하는 말들을 계속 게임에서 봐야 한다면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세상을 차단하고 산 것이고 근데 그러면 일본 게임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에서 만든 게임들은 훨씬 더 성평등적인 컨셉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 캐릭터도 다 예쁘고 섹시하지만 그래도 성평등적인 게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전 일본의 감성도 좋은 거는 그런 그림 하나를 보고 포인트 앤 클릭식의 미국 게임은 잘 없거든요. 미국 게임들은 보통 어드벤처를 해서 이 상황을 탐험을 하는 식의 게임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사진 한 장을 보고 파고 들어가는 거는 일본 게임사가 개발을 많이 하는데 일본 제작자들 당연히 생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죠. 무조건 여자 캐릭터는 막 가슴 크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고 난도질을 한 시체는 대부분 다 여자 시체인 경우도 정말 많고 그런 사상이 너무 보이다 보니까 한동안 너무 필요해서 아예 안 하다가 다시 하면서 그러면 내가 게임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AI로 제가 이미지를 만들면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임에는 나오는 여자들은 대부분 다 진지하거나 똑똑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뭔가 영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라리 악랄하거나 막 이러지. 우리가 보통 게임들에서 보는 여자 캐릭터들 다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보기 좋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되게 놀란 점이 뭐냐면은 남자 캐릭터들은 대부분이 그들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이나 외모 같은 것들이 오히려 흉측하게 묘사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일본 추리 게임을 하는데 나오는 여자 캐릭터는 다 예쁜데 남자 캐릭터들은 다 혐오스럽게 생기게 그리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 에피소드는 남자의 나체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진짜 배 이만큼 나오고 완전 머리 다 벗겨진 아저씨 나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나체를 보면서도 너무 역겨운 마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 재밌으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뭔가 그런 사상을 주입받아야 되고 뭡니까? 무슨 사상입니까? 여자는 무조건 귀여워야 된다. 주변인으로 존재해야 된다. 난도질 당해야 된다. 여자들은 개념이 없다. 이런 식의 간접적 메시지가 계속 들어와요. 게임을 통해서. 반면 남자들은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늙은 남자랑 젊은 여자가 만나는 서사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냥 내가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만들고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재밌는 것들은 대부분 다 남자들이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방탈출이나 머더 미스터리라든지 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찾아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여자들이 활동하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여자들이랑 잘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랑 잘 안 맞고 여자들이랑도 잘 맞진 않는데 어쨌든 남자의 시선에 의해서 대상화되는 그런 세상들이 너무 피곤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차라리 여자가 아예 배제된 남자들의 서사는 재밌어요. 근데 뭔가 남자 서사 안에 여자가 들어왔을 때는 제 마음에 들게 소비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누가 보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저랑 비슷한 사람, 저는 이제 저랑 비슷한 사람이 좋거든요. 전에는 전 저랑 비슷한 사람이 싫었어요.
사교성 좋고 뭔가 유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이제는 저랑 비슷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지금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저랑 같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네요. 네. 왜냐면 혼자 하려니까 뭐 이게 흥미에 의해 유지되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저처럼 이런 추리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마침 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같이 게임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좀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아예 막 판타지 게임 이런 것들은 뭐 그런 불편한 서사들이 덜하긴 한데 저는 사실 판타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현실에 발을 딛는 현실 서사를 좋아하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여성을 주변인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고 뭔가 하여튼 불편한 컨셉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현실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서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비극적인 여성 서사를 볼 수밖에 없고 아니면 주변인의 서사라든가 아니면 대상화되는 서사라든지 그런 거 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저랑 같이 게임을 개발할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뭔가 별로 할 일 없이 그냥 같이 만나서 새로운 게임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개발해볼까? 저렇게 개발해볼까? 같이 막 머리 맞대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어떤 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뭔가 물론 그걸 통해 돈을 벌면 그것도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그냥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게임을 개발할. 왜냐면 제가 요즘 보는 유튜버들 중에 되게 좋다고 느끼는 유튜버들이 누구냐면 Jet Lag the Game이라고 그 미국인 남자의 3명이서 같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유튜브 채널 같이 운영하는 애들이 있는데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기들끼리 술래잡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카드들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술래잡기를. 근데 뭐 보기에 엄청 자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밍밍하지만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같이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같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운영하고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요. 전혀 뭐 외모를 꾸미지도 않고 말투를 꾸미지도 않고 그냥 정말 가장 편안한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느끼긴 하거든요.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셋 다 머리가 어린 나이인데 다 벗겨져가지고 완전 옷도 진짜 소위 말하는 찐따 같은 옷만 입고 근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외모 지적을 하지 않고 성격도 다 하나같이 찐따 같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성격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술래잡기를 하는 그거 자체가 중요하고 그런 본질이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술래잡기를 한다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의 외모나 말투나 성격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거에 너무 집중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속한 문화권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젤렉 더 게임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전 저 같은 사람 딱 한 명만이라도 그냥 좀 저 같은 사람을 딱 한 명만이라도 만나서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게임 개발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 딱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꼭 어떤 뭐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같이 게임하면서 막 야 이거 이래서 재밌지 않냐? 저래서 재밌지 않냐? 막 그런 얘기 같이 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데 너무 고독하네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